두 번째 단원입니다. 상악함수. 뭐 솔직히 말하면은 대수단원에서 제일 짜증나는 단원이기는 해요. 상악함수 단원이. 근데 익숙해지면은 어쨌든 맨날 하는 것들을 또 반복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짜증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 내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건데,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일반각.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학교야 저희가.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교탁이야. 선생님 여기 서 있어. 그래서 만약에 유나가 이름 좀 써도 되나요? 네,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었거든.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30도만큼 고개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누굴 보게 됩니까? 내 시선이 유나를 향하게 되지. 맞아요? 유나가 불쾌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었어. 유나가 불쾌해하니까 절대로 30도만큼 고개를 돌리면 안 되겠다 해서 몇 도의 고개를 돌렸냐면 390도의 고개를 돌렸거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잖아. 그래서 390도를 돌았다는 건 360도만큼 돌고 그 다음에 30도만큼 더 돌았다는 거지. 그래서 스님이 390도만큼 돌아봤더니 여기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30도를 더 도니까 또 유나를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유나가 또 불쾌했어요. 아마 이 일은 30도하고 390도 뿐만 아니라 750도를 돌아도 그럴 거예요. 360도만큼 두 번 돌고 다시 또 30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정방향, 플러스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30도만큼 돌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거든. 마이너스 30도는.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30도만큼 돌았어.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던 데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오려면은 마이너스 360도인 거잖아. 마이너스 330도는 그거에서 30도만큼을 덜 돈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30도도 결국에 저기 있는 저 각도들과 모두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330도, 30도, 390도, 750도는 모두 다 같은 걸 뜻하는 각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숫자의 개념에서 30원 가질래, 390원 가질래, 750원 가질래 하면 당연히 뭘 가져야 됩니까? 750원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너네한테 30원 줘놓고 야 이거는 750원이랑 같은 돈이야 라고 하는 거는 사기꾼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돌아오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봤을 때 만약에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시계가 있다면 12시하고 13시, 13시를 갖다 더하면 몇 시가 돼요? 1시가 되는 거죠. 25시인데 우리는 0시부터 24시까지만 계산하는 거니까 24시간 돌아가고 1시간 더 돌아가면은 다시 1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창의력 문제 하면은 약간 2 더하기 13이 뭐 얼마냐? 3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산은 결국에 이제 12를 단위로 해서 뭐 시간이나 혹은 뭐 달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돌았을 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각도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는 개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냈을 때 발예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일반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 이제 통일되어 있는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제들 중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일반화된 결론이지. 그래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저기다가 0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어떤 실수들을 죽을 때까지 갖다 집어넣어도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게 일반화다. 일반각도 모든 같은 각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개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시초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초선 OX 여기는 요 파란색 말하는 건데 시초선은 뭘 말하는 거냐면 기준선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좌표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 기준선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경 OP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향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 오케이? 그랬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부르도록 할 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0도라고 할 때 30도는 390도와 그리고 얘는 750도와 모두 다 같은 각이고 이런 것들이 무한히 나오는데 이걸 점점점 해가면서 죽을 때까지 다 쓸 수는 없으니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일반각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왜냐면은 360도가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요. n이 1이면 한 바퀴고 n이 2면 두 바퀴가 되고 3이면 세 바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윤아가 계속 불쾌해가지고서 이미 반대 방향으로 돌아보기로 했죠. 그럼 n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 음의 정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케이? 에다가 원래 있었던 그 하나의 각의 크기 알파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위쪽에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저 각의 크기에 대한 일반각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원래 하나 알고 있던 각도 30도 그 다음에 n은 정수입니다 라고 써주시면요, n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는 30도가 나오고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는 390도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750도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330도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일반각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여러 개의 각도들이 다 같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호도법. 호도법은 뭐냐면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각도를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배웠어? 초등학교 때 각도기를 갖다가 1도, 2도, 3도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반각 개념하면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 그래서 한 바퀴가 몇 도냐면 360도고 그거의 절반, 평각이 180도가 되는 거고 다시 그거의 절반이 90도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30도, 60도, 90도 어떤 각도를 의미하는 건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일반 로그보다 상용 로그가 조금 더 특별한 로그이기 때문에 밑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을 주듯이 각도를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원래 초등학교 때 사용하던 60분법보다는 여기 써져 있는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새롭게 정의해서 알려드릴 건데 호도법은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RAD라고 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90도가 얼만큼인지 아니? 이만큼이 90도인 거잖아. 맞습니까? 30도가 얼만큼인지 아니? 대충 요만큼이 30도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야 1라디안이 얼마만큼이니? 모르죠. 맞습니까?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1라디안은 있잖아. 여기 써져 있는 거랑 똑같아. 자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그 다음에 길이가 r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뭔 소리냐면 요 상태인 거예요.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고 얘가 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호는
직선은 아니고 곡선이거든. 저 곡선의 길이가 R만큼 되게 만들어 놓은 저 빨간색 부채꼴 있죠. 이 부채꼴의 이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1라디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야, 내가 너네한테 물어보자. 막 싸우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미야, 90도가 직각이지. 근데 왜 90도가 대체 그만큼의 각도인 거야? 할 말 없잖아.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각도기를 놓고 야, 0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 딱 대봐. 여기 90이 찍히지? 그러면 90도야. 이렇게 알려줬을 거잖아. 그것처럼 새로운 각도의 기호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모두 다 R로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부르도록 한다? 1라디안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그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얘를 갖다가 이제 연결을 좀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뭐랑 비례한다? 호의 길이랑 비례하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현의 길이는 비례 안 하고 호의 길이는 비례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 이 1라디안일 때의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R이야.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다 빙글 돌아서 그럼 몇 도야? 360도죠. 그럼 각도의 크기가 360도일 때의 호의 길이는 더 이상 호가 아니라 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저 원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의 길이 얼마죠? 2파이 R이죠. 안 물어봤지만 넓이는 파이 R 제곱일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 R이던 게 360도로 가면 2파이 R이 된다. 혹은 그게 헷갈리다면은 그 반원 갖다 그려놓고 중심각이 180도면은 2파이 R의 절반이니까 호의 길이가 파이 R입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비례식이 나오면 뭐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두 개 갖다 곱하면 반지름과 360도를 갖다 곱하면 우변은 2파이 R과 1과 그 다음에 1라디안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양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날아갈 녀석이 R이 날아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왼쪽은 360도, 오른쪽은 2파이 라디안. 맞습니까? 그냥 양변을 2로 한 번 더 나눠요. 360도를 2로 나누면 180도. 2파이를 2로 나누면 파이 라디안. 그래서 결론이 뭐다? 파이가 180도가 되는 거다. 오케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거는 뭐였냐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 외우셔야 되는 거는 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14159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원주율을 라디안을 갖다 붙였을 때 180도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항상 특별한 녀석에는 2점을 주죠. 십진법의 숫자를 할 때 오른쪽 끝에다가 10이라고 조그맣게 안 쓰고 상용로그를 쓸 때 밑을 안 쓰고 앞으로 호도법을 쓸 때 호도법이 수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녀석이니까 라디안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써놓으세요. 파이는 180도. 파이가 뭐가 된다? 180도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옵니다. 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율인데 3.14159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숫자인데 그게 갑자기 180도가 된다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3.14159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리수는 그냥 수인데 예를 들어서 자 유나야 10이 있어. 가질래? 그러니까 지금 유나가 고민하고 있잖아. 뭔 소리야? 뭐 가질래 안 가질래요?
가질래요? 10원이었어요. 에잇 던져 안 가진대요. 자 100이 있어. 가질래? 갔는데요.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숫자지만 100이라고 했을 때 왠지 가진다 하면 100원이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 근데 뒤에다가 억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이니까 숫자의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숫자 3.14159 어쩌고 저쩌고가 180도라는 뜻이 아니라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파이에다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도를 계산하는 단위를 갖다 붙였을 때가 180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는 거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각의 개념, 두 번째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중요 각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그 각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60분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각의 크기가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60분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0도, 30도, 45도, 60도 이런 각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는 각도들은 나름 특이한 케이스의 어떤 특수각들을 조금 적어놨고, 오케이? 그 각도들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느냐가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결론인 건데, 호도법은 누구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였냐면 라디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을 나타내는 거였고, 여러분들이 꼭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는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파이가 몇 도가 된다는 거? 180도가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파이가 180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쓸게요. 파이가 180도다. 그러면 성미야, 360도는 뭐가 되겠니? 2파이가 되겠죠. 2배니까요. 유나야, 90도는 뭐가 되겠니? 그렇죠. 2분의 1파이. 60도는 45도는 30도는 이렇게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0도는 그냥 0입니다. 각도가 없는 건 60분법의 각을 각의 크기를 붙이나 아니면 호도법의 각의 크기를 붙이나 어쨌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60분법은 계속 뭘 붙여야 되고 도를 붙여야 되고 호도법은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1라디안이 뭐라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그래서 그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각도는 뭐야? 파이 라디안이 제일 중요하다. 파이 라디안이 몇 도? 180도. 앞으로는 어떻게 외워라? 파이는 180도. 오케이? 마지막 개념. 삼각함수가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은 뭐로 구성되는 거냐면요. R. R이 뭐예요? 반지름. 세타. 세타 뭡니까? 중심각. 그 부채꼴의 어떤 각도. 그 다음에 L. L은 뭐다?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넓이가 되겠죠. 저 부채꼴의 넓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것이냐면 원을 하나 갖다 그려. 중심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다.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고 호의 길이가 L이다.
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고?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타일 때의 호의 길이가 L이면 원으로 바꿔가지고 한 바퀴 돌고 몇 도야? 360도죠. 라디안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가 되겠죠. 파이가 180도니까. 그래서 세타일 때 L이면 2파이일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2파이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2파이 곱하기 L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 양변 2파이로 나누면 L이 뭐가 되는 거냐면 R과 세타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결론이에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반지름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L 이퀄 R 세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비례하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야.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넓이가 S였어.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부채꼴이 아니라 원이 되는 거니까 그 녀석의 넓이는 원의 넓이가 될 거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파이 R 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2파이 곱하기 S가 파이 R 제곱 세타가 된다. 양변 2파이로 나누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면 상관없는데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2분의 1 R 세타인데 R 세타가 뭐랑 똑같냐면 위에서 보시면 L이니까 얘는 2분의 1 R L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L 이퀄 R 세타. S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오케이? 이것이 중심각의 크기와 반지름의 길이가 혹은 호의 길이까지도 구해져 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잘 외워서 문제 속에다가 활용해 주십시오. 오케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 아까 기억나니?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일반각을 만들었었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라 제3, 4분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좌표 평면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누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시초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시초선은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각의 돌아가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동경이 각의 크기가 3, 4분면에 있는 것을 고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는데 570도라고 하는 각도는 0에서 360도 사이의 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360도까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돈 녀석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570도는 뭐랑 똑같냐면 210도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얘가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210도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180이랑 270도 사이. 요거 맞네. 1번이 3, 4분면에 있는 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870도는 360도를 몇 번 빼? 두 번 뺄 수 있겠죠. 720이지. 그럼 몇 도가 됩니까? 150도가 되죠. 150도는 90이랑 180 사이에 있겠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 2, 4분면에 있다. 1560도는 360도 곱하기 4 6, 4, 24 1440 그러면 1200 1560에서 1440을 빼면 몇 도가 되는 거냐면 120도가 되겠죠. 몇 사분면입니까? 2, 4분면에 있는 각도가 되겠지. 3번도 안 되고. 4번 마이너스 750도야. 그러면 얘는 빼는 게 아니라 360도씩 더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360도씩 두 번
720도를 갖다가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0도가 되는데 마이너스 30도면 각도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래서 4번은 틀린 말.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1610도는 360 곱하기 5 1800. 그래서 마이너스 1610에다가 1800을 갖다가 더하면 190도가 되겠죠? 180도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겠네. 그래서 1번과 5번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 3, 4분면에 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보면 알파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아니 뭐냐면 알파가 1사분면이라는 건 0에서 90도 사이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알파는 0에서 30도 사이니까 그냥 1사분면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인 게 좌표 평면에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알파가 360도보다 크고 450도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3으로 나누면 12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거든? 그럼 얘가 4분면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 제2사분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씩 다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뭘 이용하는 거냐면 일반각의 개념을 이용해서 알파를 나타내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갈 거냐? 알파가 있는데 제1사분면의 각이래. 그 얘기는 알파라고 하는 각도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이고 이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종착지는 1사분면 안에 0에서 90도 사이에 있게 만들어 놨는데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까지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n이 0이면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날라가니까 세타랑 똑같아서 0에서 90도 사이 아까 얘기했던 저 각도가 나올 거고 n이 만약에 1이면 알파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세타니까 여기는 요 각의 범위에다가 360도 갖다가 더하시면 360도보다 크고 450도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n이 2면 또 다른 게 나올 거고. 그래서 어쨌든 알파가 어떤 모든 가능한 1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이 되게 우선은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3분의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디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3분의 알파를 만듭니다. 3분의 알파는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위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하나만 쓰고 지나갈게요. n은 정수. 3분의 알파는 어떻게 만듭니까? 위에 있는 저 빨간색 식을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알파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세타.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요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값의 범위는 0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전히 n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정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3분의 알파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세타다. n은 정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n 대신에 적당한 정수를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제일 적당한, 제일 만만한 정수는 누굴까요? 1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연수에선 1이 만만하지만 정수에선 0이 제일 좋습니다. 다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n이 0일 때
3분의 알파는 여기 120도 곱하기 n은 날아가는 거니까 3분의 세타가 되고 3분의 세타는 0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은 거니까 몇 사분면이 되는 거냐면 제 1사분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요. 3분의 알파는 120도 더하기 3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 3분의 세타 더하기 120도니까 3분의 세타에다가 120도를 갖다 더하면 3분의 세타 더하기 120도의 값의 범위는 12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다. 이게 몇 사분면이 될 거냐면 제 2사분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3분의 알파는 240도 더하기 3분의 세타가 되고, 그래서 3분의 세타 더하기 240도면 그 값의 범위가 3분의 세타에다 갖다 더해주는 거니까요. 24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40에서 270 사이면 몇 사분면이 될 거냐면 제 3사분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3분의 알파가 360도 곱하기 3분의 세타가 되는데 360도는 각의 관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면 한 바퀴 돈 거니까 3분의 알파가 다시 뭐랑 똑같냐면 3분의 세타랑 똑같은데 그거는 이미 n이 0일 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4를 집어넣어도 1이랑 똑같을 거고 5를 집어넣어도 2랑 똑같을 거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360도 한 바퀴 돌아버리면 원래 거랑 똑같으니까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고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가능한 모든 각을 표현해 줄 것이고, 그래서 각 가능한 각도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이었으니까 제 몇 사분면이요? 4사분면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필수예제 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복잡하고 짜증이 났었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60분법의 각을 1도, 2도, 3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디안과 그 다음에 60분법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라 그랬는데 1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둘 다 r로 설정되어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이가 몇 도라고 여러분? 180도라고. 그리고 파이가 180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파이라고 하는 수 자체가 180도인 게 아니라 파이에다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다 붙였을 때 180도가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만해 보이는 니은부터 한번 할게요. 150도잖아. 아이고, 지워버린 거 같네. 150도잖아. 6분의 5파이잖아. 오른쪽에다가 파이 대신에 집어넣어 보는 거야. 6분의 5 곱하기 180도. 6이랑 180도 갖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30도. 그래서 5 곱하기 30도니까 150도가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까? 리을도 파이 갖다 집어넣게 되면 3분의 파이는 파이 180도니까 60도고 2를 갖다 곱하면 120도가 되죠?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미음 4분의 7 파이 파이 180도니까 180을 4로 나누면 얼마냐면 45죠? 그 다음에 45하고 7을 갖다 곱하면 57에 35 47에 28 315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3이나 4나 6이나 2로 나눈 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계산은 한번 해봅시다. 8분의 3파이 8분의 3파이는 8분의 3 곱하기 180도고 4로 나누면 2분의 3 곱하기 45도인데 45도에다가 2분의 3을 갖다 곱하면 죽어도 50도가 안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77점? 쏘리
67.5도 나오는데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틀린 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12분의 11 파이 12분의 11 파이 12분의 11 곱하기 180도. 그럼 180을 얼마로 나눠야 되는 거냐면 12로 나눠야 되고 60이니까 5죠. 그래서 11 곱하기 15도 계산하시면 165도 디귿 맞는 말. 마지막 5분의 4 파이 5분의 4 곱하기 180도 4 곱하기 180을 5로 나누면 5일은 5, 35, 36 4 곱하기 36도 4, 3, 120 6, 4, 24 144도 틀렸네. 니디리니. 오케이. 파이는 180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갖다 집어넣고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6번만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1 파이, 호의 길이가 8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a, 넓이를 b 파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뭐라고요, 여러분? 180도. 그럼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90도. 맞습니까? 그래서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데 그 부채꼴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4분한 모양의. 근데 어쨌든 여기 가운데가 2분의 1 파이, 반지름의 길이가 a,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여기가 8파이. 그래서 L equal R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8파이가 a 곱하기 2분의 파이다. 그래서 스몰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넓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2분의 1 RL도 있었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L이 R 세타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 2분의 1 RL을 이용을 좀 해보자면 넓이 S는 2분의 1, 반지름은 16,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8파이. 그래서 얘는 64파이. 그래서 여기는 요 B가 64가 되는 거다. A가 16, B가 64.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그 값은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사각함수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을 덧붙여서 복잡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예제를 4개 풀었으니까 연습 문제 해오셔야 되는 게 유형편이 12문제인데 그 12문제를 푸시면서 좀 충분히 사각함수까지 가지도 않았죠. 일반각과 호도법,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에 대한 개념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